1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목은 지금도 나는 그 4월에 살리라 라고 붙여주셨는데요. 1번 질문은 4.19 혁명과 열린 세계의 시라는 제목 하에 시는 혁명의 자양분이었다라고 부제를 붙이셨어요. 근데 이 작품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38민주의가 기념사업회 회장을 8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말까지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4월 17일 날 우리 한국현대시인협회와 38민주의가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 주관을 해서 서울 여의도 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심포지엄 주제가 4.19 혁명과 열린 세계의 시였고, 그리고 제가 그 기조 강연을 하면서 그 기조 강연 제목이 시는 혁명의 자양분이었다,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난 그 3, 4월 후에 국제팬 한국본부에서 발행하는 이 팬문학이 있는데, 거기에 특집으로 4.19 혁명 60주년 기념 특집호가 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제 글이 특집호로 나왔습니다. 4.19 혁명과 열린 세계의 시라고 제목을 붙였고, 거기에는 부제로 시는 혁명의 자양분이었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 내용이 작년에 한 그 심포지엄 원고를 이렇게 그 수정 보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그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로서 저항하는 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저항 운동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시가 그 문자로 압축돼서 표현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시를 잘 모른다, 시를 또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시로서 무슨 저항운동을 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과일 깎는 칼이 있죠. 과일 깎는 칼, 이게 과도라고 하는데, 이 과도의 본래 입장은 과일을 깎는 거고 목적도 과일을 깎는 겁니다. 문명의 이기품이죠. 그런데 그 과일 깎는 칼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머리 한번 잘못 생각을 하면 이 과도가 무기로 변할 수 있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그러한 본래의 입장을 떠난 아주 그 살상무기로도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를 움직이는 사람의 그 두뇌, 이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이 시가 바로 이 정신적인 요소이지 하나의 그 과도와 같이 이 무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이상의 크나큰 이런 그 정신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단적으로 말해서 정신 영역이지요.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그 원천적 힘은 불덩이보다도 더 뜨거운 그러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항운동은 대단히 강력한 것이고 무기보다도 더 힘센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신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더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 네. 그러면 시가
왜 혁명의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시가 주는 영향력과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 앞에 내용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이 패는 칼보다 강하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이때 패는 정신력의 상징 체계로 작용이 되고 칼은 그 무력의 상징 체계로 에, 이용이 될 것입니다. 그 4.19 혁명은 이 펜의 힘으로 칼의 무력에 대항한 정신혁명입니다. 그래서 시는 곧 정신의 촉수이고 그래서 혁명에는 바로 이 시의 DNA가 들어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가 혁명의 자양분이었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시 이승만 정부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고 반공투사로 알려진 애국자였고 독립운동가였죠. 그런데 이 장기 집권의 정권력에 눈이 멀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부정부패와 독재 정치의 상징 인물로 끝내는 4.19 혁명의 그 원형으로 하야를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일 때 이승만을 기리고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시 또는 글이 많이 있었겠죠. 이 친일파를 비롯해서 권력을 향한 그 해바라기 문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그 문인이 미당 그 서정주 선생은 이승만 박사 전기를 1949년에 완성을 했고 그리고 노산 그 이은상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 80회 생일 축시 송가라는 시를 1955년도에 써서 바쳤습니다. 그래도 그 시를 그 작품을 지금도 끄집어내고 싶은 사람들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그 대통령일 때 이승만 우상화 씨, 뭐 축시, 송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또 생각이기도 하고 해서 그게 또 나타나는 시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정부가 이제 민권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이나 느끼신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4.19 혁명, 그 이전에 38 민주이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인데 1960년대의 그 그때 학교 분위기를 좀 집약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그 사법경찰을 투입을 해서 학생 동향을 보고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학급별로 당시 관제신문이라고 하던 그 서울신문 이것을 구독을 하게 했고 통금 제한이 있는 시대였고 그래서 뭐 술집은 말할 것도 없고 극장, 당구장, 빵집 이런 데까지도 전부 출입 제한이 됐습니다. 단체 행동 역시 제한을 받았고 학생들은 단체적으로 당시 그 군대 체제인 학도호국단 이 학도호국단 제식 훈련을 강화했고 교칙 위반을 하는 학생은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낙제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 그 대통령 정 부통령 선거가 3월 15일에 있었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3.15 부정선거 이전의 선거구호와 그 이후의 선거구호. 그 이전에는 우리 3.8 그가 바로 그 이전 문제인데 그 학교 선생님들 전부 가정 방문을 시켰는데 그 가정 방문이라는 것이 선거운동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그 자기가 사는 지역의 통반장을 임명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고 3.3.5 선거조를 구성을 하고 무슨 각 가정에 고무신이라든가 비누 이런 거 선물 제공을 했고 당시의 그 대표적 구호는 학원의 자유를 달라, 언론 탄압 중지하라, 부정선거 물리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실제 그 데모가 진행된 3월 15일 마산에서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저 시민들이 같이 일어났죠. 그 이후의 구호는 부정선거 다시 하자, 이승만은 물러가라, 자유당은 물러가라, 뭐 이런 구호들이었고 데모 때 그 학생들을 그 총 개머리판이나 방망이로다가 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고 그리고 이 기마대 소방차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학생들 데모를 못하게 진압을 했고 그리고 이 트럭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4.19의 그 총체적인 당시 그 루트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2.28 그 대구 민주운동 2월 28일이죠. 여기를 비롯해서 3.8 대전 민주이거, 3.15 마산의거, 그리고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최초로 3.15 때 죽은 김주열, 많이 알려졌습니다. 김주열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서 마산에서 제2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고대생들이 처음으로 시위에 한 3천여 명이 나섰고 4월 19일 날 마침내 학생 시민 총궐기를 했습니다. 그 4.19 날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5일 날 대학교 수단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를 했죠. 4.19 혁명을 통해서 희생된 인원이 그 죽은 사람의 186명이고 부상자가 6,300명으로 이렇게 통계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4.19 혁명이 가져오기 이전의 문제는 민권모독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가정방문이나 사법경찰 이런 게 요즘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 분위기, 다른 사회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이제 1년여 만에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고 저항하던 시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 제시한 행사에서 4.19 혁명과 열린 세계의 시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는 1960년 2월 28일부터 4월 26일 약 2달간에 걸쳐서 발표된 시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 혁명 기간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약 2개월간에 발표된 시를 중심으로 했고 그 1년 전에 그 조지훈 선생의 글 웃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다오 1959년이요. 그런 시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시는 혁명의 자양분이었다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19를 통틀어서 볼 적에 우리 시단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애도시, 추도시, 고발시, 정치시, 저항시, 참여시 또는 집중적으로 4.19 시, 4.19 문학 등의 그 용어들이 용솟음 쳤습니다. 학생들이 글, 또 학생들이 시에도 아주 이 4.19에 관한 그 활력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4.19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참여시는 이제 호황을 누렸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4.19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참여시를 더 좀 그 활발하게 부활을 시키자 하는 쪽의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도시, 고발시, 저항시 이런 종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19 혁명 이후 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면서 또 어려운 질문인데, 그 앞에서 시는 그 정신의 촉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는 또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사회를 반영하는 이 함축의 문학이며 사회를 담아내는 정신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시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 관심, 사회 문제 해결, 사회 개혁의 기여, 정치적 이데올로기, 목적의식, 비판의식 이렇게 고려할 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19 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이지만 참여문학으로서의 혁명 또한 가능한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과 평화와 자유, 그리고 생로병사 이런 문제는 영원한 그 문학 주제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4.19를 기점에 둬서 볼 때 우리 인권 문제, 인종, 핵무기, 전쟁, 혁명, 환경, 독재, 민주 등등 시대적, 사회적 그 참여 문제는 문인들이 감성한 대나의 촉수를 계속 자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소위 그 노벨 문학상의 대부분의 주제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그 4.19 혁명은 문학 속에서도 계속 그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8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거 종이 밑에 쪽보다는 조금 위쪽을 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종이를 이쪽에서 들고 있으면 더 나을까요? 그 8번은 내가 부분적으로 읽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네. 다 읽어버릴까? 아니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시선이 내려간 것보다는 조금 올라간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건 뭐 보고 해도 되죠? 그렇게 할까 차라리? 네, 차라리. 그럼 제가 8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개해 주신 저항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시가 있나요? 제가 그 원고에 소개하고 언급한 시는 그 조지훈의 시 두 편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 시하고 터져오르는 함성, 이 두 시를 예를 들었고, 그 김윤식 씨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가닥, 그리고 김춘수의 시 백골이야 꽃잎처럼이나, 그 조병화의 시 조국이여 나의 어두운 사랑아 등 5편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조지훈의 시 터져 오르는 함성입니다. 그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조지훈의 시 터져 오르는 함성에서 민주주의여 절망하지 말아라. 이대로 바위 속에 끼어 화석이 될지라도 1960년대의 포악한 정치를 네가 역사 앞에 증거하리라. 권력의 구둣발이 내 머리를 짓밟을지라도 잔인한 총알이 내 덩어리를 꿰뚫을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민주주의여. 네. 뭔가 시만 들었는데도 되게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의 시를 또 여쭤보자면 4.19 혁명 기념시는 이제 최근 선생님의 시가 가장 부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에 대해서도 직접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19 혁명 기념시 또는 38민주의 기념시는 저에게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4.19 혁명 기념시 중에서 지금도 나는 그 4월에 살리라 이러한 시가 있는데 10년 전인 4.19 혁명 50주년 때 대전일보에 처음 소개된 이후 4.19 신문, 한국문학시대, 38민주이거 등 각종 기관지 그리고 신앙송회 등 매년 어딘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쪽 경기도 고양시에서 나오는 고양시 소식지에 이 시가 소개가 됐는데 그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 4월에 살리라. 꿈인 듯 살아나는 저 푸른 기억의 꼭대기에서 그날의 피멍든 함성 다시 울린다. 화산의 불길 그 용솟음처럼 지축을 흔들던 젊음의 뒤안길에서 민주의 횃불 다시 하늘 오른다.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처절, 마침내 쓰러진 내 친구, 내 형제, 내 자매,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조국, 우리들의 나라에서 참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피어난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3월 8일 대전에서, 3월 15일 마산에서, 4월 18일 서울에서, 4월 19일 그렇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인종을 넘어 굴욕을 밟고 봄이 없어 애태우던 봄을 찾던 오히려 무서운 용기의 피눈물을 섞어서 자유와 정의와 진리의 뜻, 진리의 붓 곧게 세운 뜻 회상하리라 불러 깨우리라. 이제는 그 피 묻은 절규 새겨 있는가 가슴 한번 열어보리라. 민주의 광채 곱게 빛나는가 마음 하나 펼쳐보리라. 초록빛 자유는 꽃물로 물들는가 우러러 조국 산천 달려나 보리라. 평화의 고통은 함께 울리던가 평화의 고동은 함께 울리던가 결의의 심장 들어가 보리라. 그래서 다시 그리움 그토록 불태워 꽃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그래서 다시 피를 토하며 허공에 꽂은 민주와 정의의 깃발 날려버리라. 그래서 다시 온몸으로 일어나 역사를 응시하는 저 증언의 새벽 새겨버리라.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 해도 민주와 정의의 자손으로 오래 살리라. 자유와 평화의 기수로 오래 빛나리라. 잔인한 총알이나 헛된 권력의 구둣발 앞에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으리라. 현란한 광명을 흔들고 또 흔들리라. 세상의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도 나는 그 4월에 살리라. 지금도 나는 그 4월에 머물리라. 이상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4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4월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 아닌데 이제 시에 대해서 읽어주시니까 그냥 다양한 문학 중에서 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셨던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문학을 좋아했고 글짓기대도 나갔고 공식적으로는 74년도에 그 신문학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에 추천을 받아서 2년 동안 추천을 받아 75년도 추천 완료를 해서 시단에 공식 그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 이 사회를 살아오면서 매년 또 그 4.19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 3.8 민주의거에 대한 그 조직을 해가지고 기념사업회를 운영을 했고 해오다 보니까 그쪽의 시를 또 열심히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당시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시가 상당히 부족했고 또 우리 지역 시인들이 그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건 그러한 뜻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시를 더 열심히 배우고 읽고 하면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매력을 갖고 또 성향도 또 맞고 이렇게 해서 그 시운동까지도 이렇게 겸해서 하게 됐습니다. 추천받으신 게 이제 지금까지 시를 쓰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거네요. 예. 끝말에 끝인사로. 내가? 응. 아니 잠깐만 이거 말고 네, 근데 그 끝내면 돼.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4.19 혁명과 시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